사실 방학 중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대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온 친구들이 졸업생도 있고요. 심지어 마이스고등학교 1기 졸업생도 있고 2기 졸업생,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스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 신입생은 지금 현재 없고요. 그런 인원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서 그냥 정말 내가 업체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주위를 보니까 친구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다른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생이에요. 너무나 부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부러운 걸로 끝낼 거냐. 아시겠지만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된다는 부담도 없고 요즘에는 좋은 명문대로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이 들어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된 모습들, 친구들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분이 사실 그냥 부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더 부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일이 너무나 힘드니까 내 친구들이 대학 가네? 나도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대학을 한번 가볼까? 라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스고등학교는요 정말 특혜가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최소 재직 3년 이상만 되면 대학을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직자 특별전형이에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이런 제도를 전혀 모르고 그냥 3년 흘러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대학 가야지. 사실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게 미리 왜 내가 3년간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비전, 마인드를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사실 오늘 오는 학교는 외부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30분씩 강의를 하세요. 한남대학교에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방송대학교, 예전에 얘기하는 방통대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남대도 오시고요. 가까운. 그리고 한국대에서 또 오시는데 총 4개 대학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 오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야 우리 아이들이 방통대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재직자 특별전형은요 서울대는 지금 현재 안 열려 있고요.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이런 좋은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물론 수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대학을 찾아가면 될 거고요. 만약에 대전에서 근무하게 되면 한밭대나 충남대나 대제대나 가까운 또 한국기술교육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방통대를 얘기하는 거는 차선책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남대 오셔가지고 한남대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한남대를 보고 한남대를 가야지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는요 어떤 대학이든 거의 전형이 비슷해요. 뽑는 방법이. 첫 번째는 수능을 안 봐요. 학교의 학생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서류 전형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 1차 선발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거를 준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재직 3년 됐는데 대학 가지가 아니라 최소한 2년, 3년 되면서 미리 내가 대학 갈 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작년에 나왔던 신문인데요. 대졸자 평균 시험률이 10명 중에 8명밖에 성공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군공무나 대학원 때는 시험률이 대졸자 평균이 59%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졸업 미루는 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학교 졸업에도 반이 취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대학과 동시에 재직을 해도 되는 거고요.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회사에 대한 경력이 있잖아요.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요즘에 더 우대를 해요. 왜냐면 신입사원을 뽑아놨는데 1년, 2년 근무하다가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술을 아는 경력직을 더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요즘 같은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먼저 취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을 미리 들어놓고 나중에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설령 대학을 가고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차 특별전형은요,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자격이 돼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아시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계룡공고, 경덕공고, 뭐 대덕 전자기계공고, 대전 전자디자인고, 대전 여상 이런 데가 특성화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도 이 재직자 특별전형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가요. 왜요? 안 가는 이유는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보다 진학을 더 많이 하거든요. 공고 상고를 나가도요, 아이들이 취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도 대전 동학공업고등학교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진학률이 80%가 넘었어요. 나머지 취직은 20% 안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왜 공고인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안 하는 이유는요, 취직을 한 학생마저도 한 3, 4개월 지나다가 회사를 그만둬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월급은 요거밖에 안 받는데 그것도 서러운데도 불구하고 너는 공고 출신이니까 공부 못했으니까 이런 험한 일 하지. 그리고 험한 일 하면서까지 좋겠지만 사실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트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최소 전문대조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존심이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대학 가기 쉬운 전문대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어요. 등록금만 내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문대를 진학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실력이 크게 변할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안 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해도 마찬가지 실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본인은 눈높이만 높아지고 더 좋은 데에 취업 자리를 구하기는 하지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재직자 특별전형의 자격 조건인 산업체 경력 3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재직자 특별전형 거의 전국이 미달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충남대 한밭에 다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마이스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만 2년이 됐거든요.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 1년 동안 그냥 준비 없이 가지 말고 한번 우리가 재직자 특별전형이 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마련해 놓은 이유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일반학교에 더욱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이기는 한데 꼭 재직과 동시에 대학을 다녀야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만 3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무가. 근데 입학한 당일날까지만 재직을 하면 돼요. 입학식이 3월 3일날이면 3월 3일까지 재직이 되어 있어야 되지.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2월달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불합격직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입학식 당일날까지 재직한 상태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B 회사로 옮겼어요. 그런데 B 회사로 옮기는 가운데 일주일 정도가 A 회사도 아니고 B 회사도 아닌 응대 기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만 3년이 안 채워지겠죠. 그럼 자격 조건이 안 돼요. 만약에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기더라도 반드시 그 응대 기간을 없애야지만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데도 있어요. 창업한 친구도 3년 경력 안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재직이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가 4대 보험 중에 1개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 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4대 보험이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1개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동시에 대학을 다녀도 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입학식 날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취업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재직자 특별전형은요 야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한밭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대전에서 산업체 근무를 하게 되면 산업체 근무와 동시에 대학을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재직자들한테 특별하게 주중에는 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주중에는 수업을 컴퓨터 온라인으로 수업 듣게 하고요. 주말, 토요일, 혹은 일요일 날 학교에 나오게 해요. 그래서 학점을 가서 동시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해요. 학교마다 자전거 다 다른 상황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것은 수능 점수가 절대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교는 수능을 위한 학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갈래 그런 친구들은 사실 말씀드린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수능을 위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점수 필요 없고요. 입학 사전관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 기록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근무하는 업체가 전자기계 쪽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전자기계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면접도 그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영어 구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요,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평생 동안 따라가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싫어서 이번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자기계 쪽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원천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가 외국 기술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매뉴얼은 최소한 제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대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말씀사한테 졸업하면 이런 산업체 근무 후에 재직자 특별 전형도 있지만 다른 전형도 있어요. 산업체 근무와 동시에, 즉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 근무도 하고 일반 대학도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냐면 A라는 회사하고요, B라는 대학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B라는 대학을 동시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도 일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공주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산업체, 공주대랑 산업체랑 계약한 산업체에 입사를 해야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계약 학과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내대학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고가대학이 있죠. 그런데 반도체 전공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재직자 특별전형 3년 근무를 하고 나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동일계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전형이 이루어졌거든요. 서울대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면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특별 전형을 그 TO를 다 줄이고 재직자 특별 전형 TO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쉽게 갔었어요. 저희 동아마이스고등학교 전에 대전 동아공고 시절에도요, 충남대 반에서 한두 명씩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혜택을 보고 쉽게 입학을 한 것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영어 수학이 안 돼서 중간에 자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이스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가더라도 충분히 영어 수학을 학교에서도 잘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재직자 특별전형은 3년 이상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무를 하게 되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쉽게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고요. 2014학년도에 제가 한번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이에요.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게 마지막이고요. 올해부터는 이 특별전형이 없어져요. 서울대도 있었거든요. 이 제도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올해부터. 근데 마이스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는
만약에 혜택을 되려면 금방 얘기했던 재직자 특별전형 근무 3년 이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좋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학생부 성적, 내신 성적을 확 올려놓고 학생부 전형으로 가면 유리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전에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 정말 잘했고요. 수능 등급이 5등급이 안 나왔어요. 평균. 굉장히 차이가 크죠. 수능 등급 평균 5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충남대에 갈 수 있어요. 일반고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혜택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5학년도 올해부터는 이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이 폐지가 되고 이제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만 그 TO를 다 몰아서 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2014년도 올해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들이요. 가나다 순으로 제가 쭉 뽑아왔는데 대구의 경북대학교 좋은 명문대거든요. 광국대는 지금 서울에 없어졌죠. 지금 죽전으로 본캠퍼스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광국대, 동국대, 풍설대, 여기가 대구 근방에 있는 경산이라고 하는 경남대가 되죠.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서울캠퍼스, 중앙대까지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재직자 전형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 대학들을 가야겠다. 제가 정말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거거든요.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냥 난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 갈 건데 언제? 3년 있다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대학들이 지금 현재 열려 있으니까 그 대학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될지를 미리미리 요강을 보고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남대, 외제대, 최근에 한남대학교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뽑은 리스트 중에 이런 거고요. 저희 그런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모집 형태는 대학 모집할 때 아실 거예요. 대학 제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수시 1차, 2차, 정시 가나다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라고 얘기했는데 수시는 1학기 때 시험 쳐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2학기 때 합격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합격하지 않은 아이들하고 섞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방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시 1학기 자체가 없어지고요. 수시 2학기에 1차, 2차로 나눠졌어요. 나눠지고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응시를 못해요. 수시에서 먼저 시험을 보고요. 합격을 하면 점수를 못 보지만 지금 현재 재직자 특별전형은요. 수시 1차, 2차 가나다군이 다 열려있어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수시 1차에서 뽑을지 2차에서 뽑을지는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시 가나다군은요. 정시에 가군에 만약에 A라는 대학 1개, 나군에 B 1개, 다군에 C 1개씩만 선택해서 정시에 볼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직자 특별전형이 이거랑 별개로 나오는 전형이 아니에요. 수시 1차에도 재직자 전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2차도 그렇고 가나다군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가나다군은 하나씩 이렇게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잖아요. 응시 수도 요즘엔 제한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응시횟수 제한 없을 때는 막 50개씩만 지원하고 운 좋으면 걸리면 합격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산학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2014년 3월 1일자 기준 가장 안 되는 거는 입학날 당일까지 재직자 전형, 재직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만약에 재직을 퇴사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사대보험이 요구가 되거나 어떤 곳은 창업한 친구들도 사업자 등록을 한 친구들도 재직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 조건이 중앙대학교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마이스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3년 이상 재직자 똑같고요. 여기 나와있죠? 입학 기준은 재직 중요하겠다는 거. 그 다음 선발 원칙은 똑같아요. 재직자 전형 무조건 똑같이 수능 없이 입학 4년간제 전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학생부나 추천서, 학업 계획서 이런 것들 면접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졸업할 때 취업할 때 다 겪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계획서들 그리고 뭐 신청 면접 추천서 이런 것들 다 겪었던 거였거든요. 한 번 더 리바이즈 하면 더 한 번 연습한다고 보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토요일날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직과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주중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한양대학교 올해 모집이에요. 학과가 응용 시스템 학과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학과 먼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학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고르는 게 가장 큰 원칙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을 모집을 했느냐면 116명이나 모집을 했어요. 굉장하죠. 근데 이거는 재직자 특별전형 대부분이 정원 외로 뽑거든요. 정원 내에서는 달랑 3명밖에 모집이 안 해요. 그래서 정원 외로 16명이나 뽑았고요. 응용 시스템을 학과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한 학년이니까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가 아니라 학과가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화재보험 가입 확인서 이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기타에 대한 내용 자영업 증명서도 있어요. 중앙대는 자영업도 3년 이내에 경력으로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슷하고요.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자료는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학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후진학 과장 있죠? 이 부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각 대학의 재직자 전형 모집 공고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하이스펠.co.kr 네. 그리고 제일 빠르게 올라가는 데가 대학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는 재직자 특별전형만 찾아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일반고 아이들 전혀 상관없이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대학, 4년제 대학이 다 올라오는 정보가 바로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예요. 굉장히 빠른 곳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 여기서 통합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고요. 전문대도 따로 있거든요. 일단은 네, 가보셨나요? 네.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인데요. 올해 마이스고등학교 2기 졸업을 했고요. 3월 3일자로 삼성전자 3월 3일자로 취업 수원의 연구소에 배정받을 예정이고요. 내신이 상위 18%를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굉장히 턱에서 알아주시는 거 굉장히 잘했고요. 스펙은 워낙 창의적 체험 활동을 많이 해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신문에도 몇 번 나오기도 하는 학생이 있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상 실적이 28번이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28번 정도를 제가 파악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이 친구는 스펙이나 전공도 기본 이상이 됐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니고 그리고 지금 취업을 3월 3일자로 하고 그리고 어디에 갔느냐면 한국방송대학교 입학을 이번에 해요. 이 친구는 재직자 특별전형인데 한국방송대만 특이하게 사실 뒤에 방송대 교수님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실 거지만 한국방송대학교가 특이하게 재직자 특별전형이 경력 3년이 없어도 돼요. 그냥 동시에 갈 수 있어요. 단 현재 재직인 상태여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3일자에 재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파트너스 전공으로 합격을 하고 이 친구가
겨울 방학 때요. 졸업하기 전에 겨울 방학 때 독일부터 해서 유럽 투어를 했어요. 배낭여행을.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의 교육제도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그럼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제14 특별전형을 우리나라에서 이용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럼 4년간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대를 다녀요. 방송대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4년간 졸업을 해요. 근데 그냥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과 동시에 독일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3년을 기다리고 나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친구처럼 재직과 동시에 회사 눈치 안 보고 방송대를 다니게 되면 나중에 똑같이 학부 학위가 나오고요. 그 학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일어 공부해서 또는 다른 언어나 아니면 영어를 더 열심히 해서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4년 동안 모은 돈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운이 좋아가지고 그 삼성전자에서 혹시나 너 독일어 잘하네? 그러면 독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독일로 파견 근무를 더 흥미이 될 수도 있겠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합격을 했는지 합격을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민번호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워낙 친해서 제가 주민번호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합격을 했 상황이고요. 이 친구는 올해 2학년 되는 친구인데요. 사실 내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 친구는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벤처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고요. 벤처기업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벤처기업 안에 그 병역 특례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다니면서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 아니면 야간에 야간대학 다니게 되면 세 가지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도를 느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경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인데 뭐 금방 얘기했던 이 친구들 금방 독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방송대 졸업해서 독일 유학 가고 또는 독일 유학 가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독일에서 현지 업체에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나중에 또 밥상에 받고 교수나 연구원이 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금방 얘기했던 벤처기업 경력 특례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노멀한 부분 가장 평범한 부분이 반년 재직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제2차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입학하자마자 휴학하고 군대 가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고 졸업한 후에 다른 데 입사하거나 원래 다니는 데 복귀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대학원을 가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여러 가지 일을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는 내용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지나 30분이 돼서요. 다음 교수님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4년을 못 채우고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입사를 해서 네. 지난번에 다녔던 군대 가기 전에 네. 대학교하고 합산해서 네. 그런 거죠. 그 3년 이상만 되면 돼요. 합산해서 네. 맞습니다. 합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재입사라는 게 선생님 네. 회사마다 쉽게 되나요? 재입사는 쉽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대 갔다가 다시 복귀가 가능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질문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들어가시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그 회사의 규칙이라면 규칙이죠. 1년 전에 이제 회사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1년 뒤에 군대를 보내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군대를 거기를 회사에서 갔다 와야 된다면 네.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들어가려면 군대 2년에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서 2년을 더
채워서 네. 토탈 5년이 지나야지만 그렇죠. 원래 조치는 그렇고요. 네. 그런데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요, 네. 군대도 재직으로 들어가는 대학도 있어요. 그런 대학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긴 한데, 네. 군대 경력도 재직처럼 네.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게 어딘가요? 제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워낙 대학이 많아가지고, 네. 재직자 특별전형 리스트는 제가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 네. 파일이, 제가, 제가 올해 대학들,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대학들을 다 리스트로 갖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한번 파일을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카톨릭대 경남대 해가지고 그 기준들 다 올라있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모든 대학 제가 리스트하고 자격 조건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공개했던 것 같은데 일단 더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중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있는 거 합산해서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 네. 그러면 아까 그 5년 되기 전에 1년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회사를 다니려면 그 2년을 또 채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직자 전형이 되려면. 그렇죠. 자격이 무조건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3년 재직자 경력하고 입학한 후에 그리고 나서 휴학을 해서 군대 휴학으로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회사는 다니게 되면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못 다니게 되면